안녕하세요. 주식계정 평택 도비예요. 네, 어, 드디어 25년 3월이 가고 있습니다. 네, 1분기가 끝나고 25년 2분기 4월이 곧 찾아오겠네요. 그러면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새로운 경제 정책들을 빵 발표를 하겠죠. 네, 근데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관세 압박을 통한 강한 보호무역이 예상이 되고 뭐 그래서 지금 잔뜩 쫄아서 나스닥이나 S&P 500이나 지금 좀 움츠러드는 기세고 저희도 그 변동성에 잘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네, 아무튼 그렇게 어 지금 관세 정책이 조금 보편화가 될 것 같은데 미국에 대한 뭐 관세 근데 이 미국이 물건을 자기들한테 수출하는 이 관세 국가들의 관세를 부과한 데는 뭔가 트럼프 대통령 마음속에 목적이 있다 생각해요. 뚜렷한 자기만의 목적 우리는 모를지라도 뭐 대충 짱구를 굴려서 예상을 해보면은 이 목적 중에 하나가 관세를 너희 나라에서 제조품은 관세를 부과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공장을 미국의 공장을 지어줘 해서 미국인들의 공화당 지지율을 올린다. 뭐 두 번째 이 관세를 강하게 걸어서 일단 경기 침체를 유도한 다음에 금리 인하를 실행한다. 그래서 우선 지금 미국의 국가 부채가 상당히 크고 이걸 돌려막기 하는 게 급하니까 이거부터 미국 국가 부채부터 잡는다. 세 번째 뭐 일단 물건을 싸게 생필품을 세계 각국에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싸게 수출해서 세계 공장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면서 지금 자유무역을 통해 지금 많이 성장해온 중국을 때려잡겠다. 뭐 이 정도 세 가지 정도를 예상해 볼 수 있는데 그냥 저는 제 생각이에요. 그냥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의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관세 정책을 지금 내세우고 있을지라도 전 뭔가 방법론적으로는 지금 잘못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일단 무역이라는 전제가 뭐 뭔가 좀 더 효율적으로 싼 물건을 다른 나라에서 잘 만드는 물건을 싸게 가져오고 우리가 잘 만드는 걸 또 대량으로 찍어내서 싸게 팔고 이게 물물 교환의 기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세계 경제는 19세기 이후로 자유무역이 강화될수록 더 발달을 해왔어요. 사실 보호무역은 이 경제 발전에 대한 역행을 하는 거라 생각하고 25년도는 경제가 안 좋을 것이고 이걸 26년도 총선에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떻게 관세를 조절해가지고 공화당의 득표율을 올려갈지 그는 솔직히 전 잘 예상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 너무 이 변덕이 죽 끓듯 하는 양반이라 정확히 예상은 못 하겠지만 네. 대신에 25년에 뭔가 관세 때문에 경제가 좀 안 좋아질 것 같다라는 그냥 어렴풋한 그런 예상 정도 하고 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히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점은 지금 이 관세 정책을 내세우며 중국이 아니라 캐나다랑 멕시코를 때려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멕시코랑 캐나다가 서로 사실 이건 북미가 함께 발달해 올 수 있는 그런 경제 체제 무관세 경제 체제 하나의 체제거든요. 네. 이 3국은 하나의 사실 무조건 동맹국이라고 봐도 되는데 지금 그래서 사실상 저희 인식할 때 미국이랑 캐나다는 선진국이고 지금 멕시코를 원래 저는 많이 키워줄 줄 알았어요. 미국이. 그리고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싼 생필품, 공산품을 쉽게 끌어올 수 있어야 되는데 인도를 이용하기엔 아직 인도가 뭔가 물류 시스템이나 뭐 인프라 자체가 너무 약해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서 전 멕시코가 사람들이 미국이랑 철도도 연결이 돼 있고 캐나다까지 간 철도가 연결이 돼 있어. 그리고 사람들 야근해도 진짜 그냥 까라면 까는 좀 이런 성향도 분명히 있어요. 좀 멕시코 보면 중국이나 일본, 한국, 일본이랑 조금 비슷한 성향이 분명히 있어. 중남미국 그 치고는 좀 다르게. 뭐 그래서 저는 미국이 멕시코를 무관세로 좀 공장을 많이 키워주는 그 플랜이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북미 대륙의 더 발전에 미국의 패권에도 더 도움이 된다 생각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멕시코까지 압박하는 거는 좀 실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정말 펜타닐을 정말 북미에서 추방하고 싶다 하면은 펜타닐 하다 걸리면 다 사형하면은 사람들 안 해요. 네. 그리고 멕시코 불법 이민자들 다 쫓아내고 싶다 하면은 점주들, 자영업자들이나 뭐 어디 소상공인들 그리고 작은 중소기업 사장들한테 니들 멕시코 불법 체류자 어 고용했다간 진짜 작살날 줄 알아. 세금 진짜 다 전재산 세금으로 반납할 줄 알아. 이런 식으로 딱 못 박아 버리면 사실은 이 문제도 좀 막을 수 있거든요. 뭐 멕시코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마이애미 넘어와서 막 일하지. 남부 넘어와가지고 불법 체류하면서 뭐 사실 좀 아름아름 해가지고 거기 미국 남부 가보면 영어 못하고 그 스페인어밖에 못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 워낙 거기는 그렇게 중국처럼 관시가 좀 강한 느낌도 있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가보니까 마이애미 갔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지들끼리 아름아름 해가지고 또 불법 고용하고 하니까 거기 계속 불법 체류자가 넘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멕시코를 때려잡는 건 참 방법이 좀 미개하다 생각합니다. 그 미국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다신 분께서 하는 거랑은 좀 뭔가 실책에 가깝다 생각이 되고 그런 만큼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금 뭔가 멕시코에 대한 압박은 풀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캐나다에 대한 뭔가 저런 이상한 무례한 행동도 저는 오래 가지 못할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워낙 지금 캐나다, 미국, 멕시코는 서로 간에 물건을 주고받는 것도 많고 이걸 관세로 다 계산을 해버리면은 뭔가 물가 올라가는 게 한도 끝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캐나다 오일을 지금 미국에 많이 같이 끌어쓰고 있고 협력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절대 이 국가들을 압박하고 우리 다 따로따로 각자 도생을 할 거야. 이게 오래 갈 수 없어요.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내내 이렇게 한다면 다음 당은 또 민주당으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민주당 대통령은 우리는 북미 동맹을 추구한다. 그래서 너희와 뭐 무거운 관세를 주고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고 다시 멕시코에 공장을 많이 짓고 멕시코 국민들의 GDP를 올려주고 또 멕시코에서 그만큼 원하는 걸 많이 받아오는 딜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때문에 CP 캐나다 퍼시픽 캔사스 시티 레일웨이인가? 하여튼 이해랑 그리고 제가 철도 주식 얘기하는 거거든요. 원래 전 철도 주식을 사는 게 로망이었는데 이걸 못 사고 있었어. 근데 비싸잖아. 그리고 캐나다랑 미국의 여러 공급망을 이어가는 캐나다 내셔널 레일웨이 CNI라는 두 주식이 지금 꼬라박고 있거든요. 원래 이걸 제가 비싸서 못 샀어요. 사실 거의 캐나다 내셔널 레일웨이는 지금 코로나 시절을 향해 가고 있고 CP 캐나다 퍼시픽 캔사스 시티 레일웨이인가 요놈 제가 더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막 사고 싶은 놈인데 요놈은 그리고 멕시코가 성장할수록 이 CP 이놈이 더 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CNI보다 성장성이 더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놈을 정말 사고 싶었는데 아직 제대로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무거운 관세로 캐나다, 멕시코를 포함한 전 국가를 압박한다 하면은 멕시코랑 캐나다가 피해가 보는 게 가장 클 거라 생각해요.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현대도 뭐 미리 미국 가서 자동차 공장 짓겠다 뭐 크게 뭐
미리 가서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는데, 사실 저는 그건 개인적으로 현대는 대한민국 기업 중에 정치를 제일 잘하는 기업이지만 이건 약간 실책으로 볼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이럴 때 지금 관세를 저렇게 세계 각국에 무겁게 때리면은 경기 불황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차라리 그냥 캐파를 줄이고, 네, 오히려 수출량을 좀 줄이고 R&D에 조금 더 투자를 해서 추후 좀 나중에 뭔가 관세 전쟁이 끝날 때쯤에 다시 FTA 자유무역의 시기가 도래할 때 또 어떻게 자동차를 많이 팔 것인가,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기술 개발을 좀 더 하는 게 좀 전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건 제 말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또 현대가 미리 가서 미국 공장을 막 지금 때려박는 게 신의 한 수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정도로 보호무역의 시대가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다. 그냥 제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현대차도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평소에, 왜냐하면 그 미국에서 만든 차를 만들면 미국 국민들 월급 주면서 만들면 대기 차가 완성차가 비싸지거든요. 그럼 이걸 뭐 유럽이나 뭐 남미 뭐 어디 아니면 남미에 팔 일도 별로 없을 수도 있겠던데 너무 비싸서 유럽이나 뭐 아시아 국가에 역수출을 한다? 이건 정말 비용이 많이 올라가고 차값이 비싸질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좀 진짜 대응을 정말 잘해야 되는 영역인 것 같고, 우리 기업들도. 네, 그리고 평소에 저는 사고 싶었던 주식이 있잖아요. 그걸 좀 메모를 해뒀으면 좋겠어요. 저 같으면은 지금 ADM이나 뭐 전기 유틸리티 기업 에디슨 인터내셔널 이런 건 하나쯤은 가지고 싶었지만 기회가 참 잘 안 오더라고요. ADM 같으면 너무 기회가 좀 크게 와버렸고. 네, 에디슨 인터내셔널 비슷한 듀크 에너지라고 있는데 얘는 그냥 주가가 제가 $90에 살까 말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너무 가버려서 지금 살 수도 없는 지금 입장이 돼버렸어요. 네, 그리고 제가 또 사고 싶은 주식이 CP, CNI 이 둘이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전 북미 대륙의 패권은 정말 강력하고 멕시코까지 얘들을 그 뭔가 생필품의 공장으로 끼워버리면 정말 중국이나 뭐 다른 나라가 따라잡기 어려울, 유럽 국가들이 따라잡기 어려울, 100년, 200년, 300년 지나도 따라잡기 어려울 만큼 진짜 강한 달러 패권, 그리고 대륙 동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 참 아이러니하고, 저런 바로 옆에 이웃나라 동맹국에 대한 관세 정책까지는, 무거운 관세까지는, 그 정책까지는 오래 못 갈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 만약에 스미토모 금속광산이 구리 기업이 나의 생각대로 빠밥빠밥 연말에 턴어라운드를 해준다 하면은 그걸 좀 매도를 하고 돈을 좀 더 모아서 CP나 CNI를 좀 살까 생각 중이에요. 평소에 사고 싶었던 놈. 그리고 제약사 머크도 지금 굉장히 노려보고 있는데, 근데 제가 원하는 가격대에 머크가 오래 머물러 줄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머크 한 주 샀거든요. 근데 머크도 사실 ADM 에디슨 인터내셔널 다음 가는 주식으로 많이 사 모으고 싶고, 근데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머크가 다음 주식이 될지 아니면 CNI나 CP가 다음 3등으로 사 모으는 주식이 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또 한국이나 일본에서 수출 오는 제약에 대해 관세를 걸어버리면 또 제 좀 플랜과 다르게 미국 제약기업이 또 막 말아 올려버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모르겠는데 전 지금 사고 싶은 주식에 지금 머크, CP, 머크 MRK예요. 머크, 그리고 CP,
CNI 지금 이 세 개를 적어놨어요. 혹시 트럼프 얘기 시절에 쾅 또 꼬라박으면 이 내가 평소 뭘 사고 싶었던 주식을 뭘 사고 싶었던가 그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네. 그거 좀 전 메모를 조금 해놓을까 합니다. 오늘부터 평소에 지금 내가 사고 싶었는데 비싸서 못 샀던 주식 구글 포함이에요. CP, 머크, CNI, 구글 이 지금 네 놈 지금 메모해놨어요. 제가 얘들이 관세 정책에 피해를 입고 좀 많이 꼬라박았다 싶으면 좀 매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이 중에 누가 ADM, 에디슨 인터내셔널이요 저의 3등 주식이 될지 궁금하지만 상황을 좀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북미, 캐나다, 미국, 멕시코에 있는 철도 주식 한번 우리 노려볼 만하다 생각합니다. 네, 한번 주시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가오는 4월 준비를 한번 잘 해봅시다. 뭐 전혀 생각과 다르게 나스닥이 튀어 오르거나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뭐 일단 저는 제가 생각했던 플랜대로 움직일 생각이고 뭐 그렇다고 ADM이나 에디슨 인터내셔널을 지금 매도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 이만 들어가 볼게요. 다들 재민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4월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빠이.